Historia que te diste, historia por hacer, porque nadie resiste tus ganas. 안녕하세요, 레알맨 여러분. 엠다 살가드입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가 드디어 라운데시마 한 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이번 마스 토크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언제나 저를 도와주시는 푸티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생 끝에 드디어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쌀가루님 어떻게 정모도 갔다 오시고 우승을 아주 현장에서 만끽을 하셨을 텐데 분위기 어땠나요? 처음엔 그러니까 이 골이 일찍 터져서 좋았죠. 근데 갈수록 이제 점점 벤제마가 짜증나기 시작하고 다들 막 욕하기 시작하고 골 먹히고 이제 다들 막 졸았죠 뭐. 졸다가 이제 승부 차이 가니까 또 다들 또 기절할 때 또 난리치고. 결승 정모란 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치는데 그게 이제 결과가 좋으니까 다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네, 2년 만에 챔스 우승, 챔스 비기어를 탈환했기 때문에 오늘 아주 랩봉에 취해서 신명나게 떠들어봅시다.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우리가 그 90분과 연장전 모두 합해서 1대1로 끝났어요. 라모스의 골과 카라스코의 골 이게 1대1로 끝났는데 이제 승부차기에서 우리가 5골 다 놓고 이제 상대의 아틀레티가 우리 레알 유스 출신의 후안프란이 고맙게도 골대를 맞춰주면서 우리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경기가 이렇게 길게 끌려나갈지 몰랐어요. 처음에 이른 시간에 그 전반 15분이라는 시간 만에 라모스가 뭐 라모스에 맞은지 안 맞은지 모르겠지만은 골을 넣었고 그리고 전반적 경기력을 압도했으니까요. 모든 선수들이 아틀레티코 상대로 잘 해줬고 저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점을 이렇게 허무하게 해서 끌려갈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카르발이 햄스트링 부상 당하면서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입된 다닐루 꼭 그 다닐루 위치에서 하필 골이 나가지고 저는 그 경기 후에 사람들이 다닐루가 그나마 막판까지 체력이 있어서 잘 뛰어준 거 아니냐 다닐루가 그나마 흔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다닐루가 투입돼서 그 웹마킹을 카라스코를 놓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아예 실점해서 연장전까지 갈 일도 없었죠. 솔직히 다닐루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이겼으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오케이인 걸로 합시다. 저는 이제 그 레알매니아 정모장소에서 봐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술이 좀 들어가고 막 사람들 왁짝지껄하고 벤제마 욕하고 이런 소리 속에 들었는데 집에서 램의 코멘찬과 함께 결승전을 보신 토티님께서는 어떠셨는지요? 네, 저도 뭐 정모는 나가지 못했지만 경기 시간 거의 한 12시간 전부터 아주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경기 시간도 아주 120분 내내 초조한 마음을 안고 그렇게 경기를 지켜봤었는데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좀 많이 의외였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니까 경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봤지만 그런 예상들과 전혀 빗나가는 양상으로 경기가 전개가 됐고 선제골도 그렇고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가서 저는 승부차기까지 갈 만한 승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승부차기에 가서 우리는 5명 다 넣고 아틀레티코가 실축해서 이렇게 이긴다는 그런 그림 자체가 경기 전에 생각했으면 뭐 말도 안 된다 싶을 만한 내용이었을 텐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지단 감독이나 선수들이나 우승이라는 일념 하나로 똘똘 뭉쳐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정신력을 발휘해준 게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램의 그 접속은 잘 되던가요? 그때? 그날이 오히려 평소 리가 경기 때 보면은 뭐 5시, 6시 되면은 거의 레메가 코마 상태에 빠져서 접속도 거의 안 되고 그러는데 이번 결승은 오히려 접속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 정모 때는 어떻게 좀 선제골도 일찍 터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끌려가다가 말씀하신 대로 뭐 카르발도 갑자기 나가고 램의 뭐 거의 악의 축처럼 여겨지는 다닐루가 들어오고 좀 그런 상황에서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땠나요? 재밌게도 그 램의 코멘 창이 그대로 넘어온 것 같은. 왜냐면은 코멘에서 자주 뵙는 그 뭐 전뱀님이나 저 치치리치님이나 그 정채연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램의 코멘 분위기가 났던 것 같아요. 막 그 슈팅 하나만 놔도 막 괴성 지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 바르셀로나 선수 닉네임 하고 계신 분 계시죠? 수아레스라고. 그 뭐 공이 깐 대로 날아가 공이 골대로 안 가도 익룡이야 익룡 일단 소리를 질러. 그래가지고 솔직히 제가 레알팬 아니고 그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이었으면은 진짜 개밉상이었죠. 레알이 슈트 한 번 할 때마다 막 다들 개성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그리지만이 막 골대 맞추니까 아주 막 춤추고 난리가 나는데 밉상이었죠. 오히려 나중에 카라스코가 골 들어갈 때 그 술집이 1층 구조예요. 그래서 1층은 레알 매니아가 점거를 하고 1층에 일반 손님들이었는데 카라스코가 골 넣으니까 2층에서 와 하는 거야. 우리들 막 엿먹으란 듯이 막 채석 캉캉 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요소가 있어서 나중 가니까 더 쫄깃하더라고요. 이걸 주면은 저 위에 층에 있는 애들한테 우리 개쪽 팔리는 건데, 오히려 저는 솔직히 이게 더 좋고 뭐 저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 왔는데, 걔네들이 좋아하니까 오히려 야 이건 이겨야 돼. 이거는 우리가 이겨야지만 걔네들 상대로 또 우리가 이제 역으로 비웃을 수 있어 막 이런 느낌 나가지고 더 손에 땀을 쥐고 봤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반발 심리 같은 거 2년 전에도 좀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년 전에도 챔스 결승 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때 그 경기 시간대가 굉장히 늦으니까 우리는 뭐 예약을 한 상태로 뭐 한 30-40명 되는 인원이 모여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아주 극소수의 이제 일반 손님들인데, 그때도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오히려 선제골을 먹혔지만 플레이 하나에 제스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소음이 나고 그러니까 일반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엿대봐라 같은 그런 좀 심리로 오히려 좀 자극하고. 이번 정모는 그리고 또 그 사니케레님이라고 광주 사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TDX 타고 정모하러 왔다는데 어떻게 또 져서 보냅니까? 또 막 기차 안에서 막 또 눈물 뚝뚝 흘리고 있을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사니케레님을 위해서라도 이겨줬으면 했는데 이겨서 더 잘 됐고. 그래서 이번 정모는 진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대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레알 매니아가 이게 이제 결승 정모가 단순한 그냥 동네 가까운 애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정모가 아니구나. 정말 사이트가 커졌고 이게 결승이라는 게 중대사구나, 이런 걸 새삼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정모 꼭 참여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라이브로 안녕하세요 레알 매니아 여러분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더라고. 그리고 정모 때는 이제 즉석 이벤트도 있어요. 무엇인지는 비밀이지만은 즉석에서 이제 뭘 맞추기 하면 이제 맞춘 분은 또 포인트 주는 그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다음에 정모 열렸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꼭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뭐 챔피언스리그 16강부터 이제 토너먼트 시작하면서 솔직히 이건 레알 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대진운이 좋았다, 꿀 빨고 올라왔다. 그러다가 이제 결승에서 드디어 이제 만나야 할 팀을 만났죠. 또 후반기 마드리드 더비 때, 후반 2월이었죠. 마드리드 더비 때 지단 감독이 처음으로 치른 아틀레티코와의 경기에서 거의 굉장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홈에서 망신패를 또 당했고, 전술적으로 안첼로티 체제부터 이렇다 할 파회를 마련하지 못한 채 이번 결승에 나선다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아는 채 임한 그런 경기라서 팬들도 당연하게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라인업도 보면 후반기 마드리드 더비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명의 미드필더들 아주 활동량이 많고 전방 압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공수 양면에 아주 뛰어난 밸런스를 보유한 선수들이 포진을 그대로 했고,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그리즈만, 그리고 최근에 아주 꿀감각에 물이 오른 토레스, 전체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그런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사이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내용상으로. 두 팀 다 생각할 수 있는 라인업, 그나마 센터백 자리에 사비치 나온 거 정도 빼면은 둘 다 뻔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죠. 그런데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리가 골을 빨리 넣은 게 뭐라고 할까, 오히려 그 아틀레티의 그 사람을 이제 말려 죽이는 버스 2대 전술을, 그러니까 그런 전술을 좀 뒤로 하고 자기네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5분 만에 터진 골이 그나마 우리가 아틀레티한테 덜 끌려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단 감독을 보면은 아마도 1대0으로 끝내고 싶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70분 실점하기 전만 해도. 그래서 그 토니 크로스가 아무래도 속도전에서 좀 밀리니까 그 가비, 코케, 후안파 이런 선수들이 둘러싸면 공을 뺏기니까 아예 그냥 좀 더 드리블 돌파 능력이 있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상대를 이제 흔들 수 있는 이스코란 카드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코가 거의 공미처럼 뛰었죠. 그래서 이스코란 카드를 이용해서 한 골을 더 넣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일격을 맞은 거죠, 카라스코한테. 그래서 일격을 맞아가지고 그런 꿈이 약간 어긋나고 90분까지 박스 2대 당하다가 막판에 애들 다 지쳐 빠져가지고 역습 몇 번 당하는 거 막 라모스가 태클로 끊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처절한 경기로 흘러가가지고 그 승부차이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단 감독은 90분 안에 승부를 내려고 했고, 교체만 봐도 알 수 있죠. 70분에 바스케스 이스코 둘을 교체했죠. 당시에 이제 교체카드 2장 남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지단 감독은 90분에 승부를 보려 했고, 오히려 시메오네 감독은 그 카라스코 교체 외에는 정규 시간 내에 교체를 한 명밖에 안 썼죠. 그래서 시메오네 감독은 그 지금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멤버들로 동점골이라는 최대한의 효과를 냈고, 오히려 승부차기까지 가는 거를 좀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시메오네 감독 쪽이.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 보는 뭐 가비, 사울 이런 애들이 승부차기 나와서 멋지게 잘 성공을 하고 들어갔죠. 그 후안프란이 승부차기 잘못 찼어. 그래서 이거는 저 시메오네가 잘 짜온 건데 후안프란이 망쳤다. 후안프란이 망친 결승전이죠. 지단 감독이 뭐 선제골이 일찍 터지고 나서 너무 일찍 뒷공무니를 뺀 거 아니냐, 너무 소극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체제 전환을 너무 좀 섣불리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저는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토너먼트 내내 의도적으로 택해왔던 그런 실리적인 운영을 다시 시도를 하면서 무리하게 달려들기보다는 지역을 지키는 형태에서 골을 뺏은 후에 최대한 빠르게 측면으로 전환을 시켜서 골문까지 도달해서 이렇게 득점을 노리는 그런 형태로 선제골 이후에는 운영이 됐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좋았는데 조금 아다리가 안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한 그림은 좋았는데 베일이나 벤제마, 호날두가 득점 찬스를 놓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끗 차로 조금 그 의도에 벗어나는 그런 플레이가 나온 게 결과적으로는 뭐 경기를 좀 더 쉽게 끝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놓쳤고, 그런 상황에서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뭐 지단 감독이 교체 카드를 너무 좀 섣부르게 썼고, 크로스나 벤제마 이런 선수들을 좀 너무 섣불리 뺀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썰가도님은 그 지단 감독의 이날 교체 용병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히 이스코는 투입한 이유가 됐다고 보고, 벤제마는 그 지단이 어느 정도 답답했으면 뺐겠습니까? 우리도 다들 벤제마 나갈 때 환호성 질렀습니다. 정부장소에서도. 그 정도로 벤제마가 노력은 했지만 좋지 않은 모습이었길래 뺀 거고, 뭐 부상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지단 감독도 시메오네 감독이 움츠리고만 있진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뒤로 팔 수 있는 바스케스나 이스코를 투입을 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일격을 딱 그 이후에 맞아가지고 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밍 안 좋게 교체 카드 다 쓰자마자 바로 골을 먹혀가지고 아쉽게 됐네요. 오히려 이제 시메오네 감독은 딱 그 카라스코 교체한 다음에 카라스코를 신나게 뽑아먹고 골까지 넣은 다음에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체력 방전된 필리페랑 코케를 빼줬죠. 저는 좀 그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 아쉬운 게 코케 대신에 토마스 파티를 왜 넣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 친구가 토마스 파티가 115분에 투입됐거든요. 경기 끝나기 5분 전에. 저 같으면 오히려 이때 승부차기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승부차기 잘 차는 준비된 그런 뭐 공격수 뭐 비에토든지 코레아든지 이런 친구를 투입을 해서 아예 그냥 그 5분 후에 있을 승부차기를 대비했을 것 같은데, 시메오네 감독은 그 5분마저 불안했던 거예요. 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베일과 부상 이후에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호날두, 이 두 선수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토마스 파티를 넣은 건데, 이건 뭐 결과적인 거니까. 네. 그리고 하메스 경우에는 이번 결승전에서 뛰지도 못하고 축하만 했는데 뭐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이제 벤치인 거를 받아들이던지 아니면은 짐 싸서 새로운 팀 찾던지 해야겠죠? 저희가 그때 16강 이제 로마전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틀레티코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상대고, 그때 이제 뭐 PSV한테 떨어져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또 PSV가 2차전들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경기를 이번 결승전 못지않게 떨리는 심정으로 그 경기를 아주 PSV를 열렬하게 응원을 했었는데, 승부차기에서 결승전처럼 비슷하게 PSV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틀레티코가 이제 좀비처럼 결승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이게 좀 웃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번 대진이 결승이 아니라 뭐 8강이나 4강에서 성사가 됐다면 우리 팀 입장에서는 좀 장담할 수 없는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팀은 정말 상식으로 상대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팀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거든요. 결승에서는 우리가 꺾기는 했지만 정말 저는 끔찍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안 만났으면 하는 정말 끔찍한 상대, 좀비 같은 팀, 정말 메타몽 풋볼을 하는 그런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결승전에서도 사실 지단 감독이 후반기 마드리드 더비 때처럼
두 줄 수비의 그 1.5선 그 간격 안에서 오밀조밀한 패스업과 원활한 연계,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수비 블럭을 파괴하는 그런 그림이 저는 전혀 안 그려졌는데 이번 결승전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아주 선전을 해줬고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줬지만 지단 감독은 이번 경기에 역시 찬사를 확실히 받을 만한 입장이고 이번 결과를 또 발판으로 해서 향후 이제 리가나 뭐 코파에서 또 아틀레티코를 만나게 된다면 이전처럼 마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팀의 저력으로서 아주 그런 긍정적인 경기력과 함께 청사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골만 넣었지만 솔직히 득점 기회 많았어요. 많이 털었어. 그러니까 한번 했으면 다음에는 진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한번 넘어봤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더 큰 점부터 좀 사람 안 쪼들리게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즌에 어떻게 챔피언스리그 전무후무한 2연패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레알 마드리드인데 언제나 우승을 노리는 팀 아니겠습니까? 이제 챔피언스리그 유니폼 입으면 이제 그 빅이어에 11이 써 있는데 또 이제 다음 시즌에는 12가 되도록 다들 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1이 운데시마하면 12는 뭔가요? 잠깐 누가 그 올렸었는데 잠깐 두오데시마라고 하네요. 두오데시마 향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뭐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지난해 댓글을 읽어야겠죠? 네, 지난해에는 우리 토 선생님께서 간만에 뉴스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댓글로 보충 수업 할 테니 학생 여러분 아주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등은 푸야님이 가셨네요. 들을 때마다 토트님 목소리가 너무나 좋으시다고 잘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토트님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요즘 제가 그 정모 나갔는데 마셀 토크 난 필요 없으니까 자꾸 또띠님 불러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램에 정모 나오신 정채연님께서도 마리아노가 너무 안타깝다고, 너무 뒤늦게 터져서 우리가 이 선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또 벤제마가 기대치만큼 못하면은 빅네임이 영입될 수 있는데 이 빅네임 영입이라는 것은 또 곧 마요랄과 마리아노의 기회를 뺏는 거라서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데고르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 모습 보여주셔서 좋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램의 축구팀의 주전 골키퍼죠. 대게아님께서도 투티님 말씀 들으니까 자기가 지난번에 무슨 질문했는지 이제 생각났다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또 디에고 요렌테가 아주 외모도 잘생긴 데다가 이제 돌아와서 아르벨로가 떠난 만큼 돌아와서 나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엔초 지단이 이번 시즌에 괜찮다고 들었는데 이 선수의 실제 잠재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엔소에 대해서 이제 밑에도 몇 분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모아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리면 이제 뭐 1군 가능성까지도 이제 좀 여쭤보셨는데 제 생각에는 레알 마드리드 1군에서의 가능성까지는 그렇게 장담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솔직히 얘기하면 1군은 좀 냉정하기 힘들 것 같고 라리가 한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정도 구단에서는 커리어를 쌓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향후에. 왜냐면 지금 이제 올해면 이제 21살이 되기 때문에 이 선수도 이제 자기 진로를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더 어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후반기가 좀 나뉘어요. 왜냐면 카스티아가 중간에 한번 감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반기에는 이제 아버지가 감독을 했고 그 이후에는 후베니엘에서 올라온 라미스 감독이 기봉을 잡았는데 전반기에는 주전 10번 플레이메이커로 나와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때 이제 카스티아가 보통 고정된 라인업으로 발을 맞출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스 태생의 팀이기 때문에 팀을 좀 조직력을 다져놨다 싶으면 다음 시즌에 뭐 떠나고 1군으로 올라가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단 감독이 지난 시즌 첫 시즌 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즌에는 지금 1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실리적이고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하는 좀 그런 전술과 운용을 많이 택했었는데 그에 이제 가장 크게 가시적으로 역할을 한 선수가 엔소거든요. 엔소가 이제 세트피스 킥을 전담을 하면서 아주 다수의 그런 어시스트를 기록을 해줬고 그러면서 아주 잘해줬는데 후반기에 지단 감독이 나가고 이 감독이 오고 난 뒤로는 이제 10번 선수를 쓰지 않는 플랫 형태의 4-3-3으로 이제 팀이 전환이 되면서 엔소가 이제 벤치만 지키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결정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엔소가 최근에도 보면 교체로 간간히 나와서 날카로운 그런 스루 패스나 세트피스의 킥이 아직까지 많이 살아있는데 또 반면에 지금 엔소를 밀어내고 나오는 선수들의 기량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데
뭐 어쨌든 이번 시즌 아주 잘해줬고, 그리고 이 선수 또 특이한 게 기본이 몸의 골격 자체가 아버지의 그것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어깨가 이렇게 딱 벌어져가지고 상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볼터치나 이렇게 뭐 룰렛 그런 거 할 때 이제 아버지의 그런 향수가 많이 나는데, 그런 역량을 좀 고무적으로 앞으로 잘 살려서 자기 기술을 갈고 닦는다면은 높은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가도님 어떻게 보시나요? 엔소 페르난데스에 대한 살가도님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그 전설인 지단의 첫째 아들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 친구는 그런 걸 달가워하지 않지만은 그 아버지의 DNA라는 게 있으니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감각, 그 센스 이런 거를 어느 정도라도 챙기면은 그래도 라리가에서 써먹을 만한 미드필더가 될 것이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단이 감독이 됐는데 감독으로 하면서 못 이긴 팀이 몇 팀 있어요. 응? 근데 그 팀 중 하나가 말라가야. 응? 그러니까 엔초가 말라가로 가서 우리 좀 이기게 좀 도와주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샤도 이기고 아틀레티도 엊그제 이겼어. 근데 말라가한테 비겼다고 그때. 그러니까 엔초 화이팅 잘 부탁해. 제2의 후안프란이 되길. 아틀레티 후안프란 말고. 네, 그리고 멸목님께서 마르크스 요렌테랑 유망주를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하게 되었으니까 닉도 마르크스 요렌테랑 바꿔볼까 이런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유스 경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유스 경기는 가스티아 경기 같은 경우는 공홈에서 이제 홈 경기 같은 경우는 100% 중계가 되고, 중계가 열악한 그런 원정 같은 경우에는 중계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공홈에 가시면은 각 주마다 이제 뭐 중계 안내가 있으니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으로는 이제 뭐 후벤일 경기도 있고, 뭐 유스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공홈 루트를 이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스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UEFA에서 주관하는 대회다 보니까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로아 디렉타라든가 ATD 뭐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경기 시간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잘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계가 어려우니까 꼭 세군다로 올라가서 그나마 좀 중계가 좀 뚫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레메의 아이돌이라고 내가 이렇게 막 포장을 했는데 종목 때 보니까 막 날 때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더라? 참하고 얌전한 아가씨라고 자기를 소개해달라고 해줬던 치치리치님, 마리아노가 너무 안타깝다고, 그리고 재계약도 한 만큼 마리아노랑 구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영입금지 징계가 타격이 크다. 응? 이 나이트 유스들을 보냈다가 성공시켜도 돌아오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애매하게 되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벤제마 자리가 고민이다. 뭐 아우바메양이나 마리아노, 마요라 이런 친구들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또 저 도련님 이야기 했는데 이 엔조 말고 다른 도련님에 대해서도 토디님 알고 계시나요? 엔소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루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선수는 이제 다음 시즌이 이제 분수령이다. 이제 후베니엘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다음 시즌에 이제 가스티아로 올라올 텐데, 프로 무대에서의 첫 시즌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다음 시즌에 가스티아에서 어떤 활약을 하느냐가 이 선수의 이제 향후 커리어를 이제 좌우할 아주 분수령 같은 시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린애들 2명, 떼오랑 엘리아스 이 2명은 이거를 판단을 못 합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나이가 지금 너무 어리고, 저도 솔직히 이 선수들 경기 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축구한다 하나보다 뭐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 들은 게 전부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좀 더 커봐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나이 때는 공부에 매진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처럼 막 다 포기한 애들이 아니라고, 얘네들은. 저 빨간펜 선생님들 막 불러오고 그러고, 지단 돈도 많은데 응? 무슨 축구를 시켜. 집에서 과외 시키고 그러지. 치치씨님도 과외 알바 하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이 나이 때는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공부가 중요할 때다. 그렇죠? 네. 이어서 애돌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요렌테는 뭔가 엄청나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A.D 스테파르님께서 두 요렌테가 미래를 밝게 비춰준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웨드고르 소식이 정말 궁금했는데 저 드리블 테크닉이 1부 리그 수준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결 마음이 놓인다. 다만 좀 단점을 고치지 못하면은 이스코랑 비슷한 선수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마지막으로 램의 최고 컨텐츠라고 감사히도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민경님께서 지난해 포그바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뭐 크로스나 포그바 둘이 공존하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강민경님께서도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한다고 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역시나 또 마리아노 미래를 위해서 보내주는 게 맞다. 그 마지막으로 챔스 우승했다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챔스 우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라울 데 토마스님, 지난해 라데토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죠. 그 닉네임이 정해진 이유 같은 것도 묻고, 그래서 이 선수가 폭망했는데 자기도 망했으니 이 닉을 쓰겠다고 댓글을 달아주셨고, 또 마르코스 요렌테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 동나이 때 카세미르랑 비교하면은 누가 더 낫냐라고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에오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확정되어 있는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요렌테와 카세미로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이 두 선수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힘든 게, 카세미로는 이제 가스키아에서 반년 정도 뛰고 이제 떠나갔기 때문에 표본 자체가 좀 이제 좀 마르코스 요렌테랑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카세미로가 뛰었던 무대는 이제 세군다리가 2부 리그였고, 마르코스 요렌테는 3부 리그 세군다 배에서 계속 머물렀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재능상의 차이는 두 선수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렌테가 이제 카세미로처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요렌테 정도면은 스타일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카세미로 같은 경우는 최고를 활용한 그런 뭐 강한 압박, 볼탈치 이런 이제 좀 성굵은 플레이에 치중을 한다면, 요렌테 같은 경우는 좀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이긴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공수 조율이라던가 뭐 후방 패스와 뭐 또 공수 양면에 있어서 이제 두루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지만, 저는 요렌테가 성인 부대에 올라와서도 경험만 조금 더 쌓고 부상만 피할 수 있다면 카세미로 혹은 그 이상의 기량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에오에 대해서 이제 그 아랫분께서도 이제 비슷하게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죄송하게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바에오의 경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라고사가 세군다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1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 뭐 챙겨보는데, 뭐 스페인,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리그는 다 제가 커버가 가능한데, 하부 리그는 이제 가스티아로 현실적으로 족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다음 시즌에 뭐 라리가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한 답변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라울 곤살레스님께서도 이 바이오 선수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했는데, 이 질문 역시도 다음 시즌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백고님께서도 디에고 요렌테 가장 기대되고, 마리아노가 꼭 잘 돼서 늦게 터져서 대기망성형 선수가 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영웅 맥현님께서도 막판에 역전 우승해서 정말 기분 좋았다, 익스하게도 잘 들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하게도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전부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의 주제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우승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 그리고 이제 시즌이 끝나서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뭐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프시즌 동안 마셀이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이제 소망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별님이 이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크 이번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카시아스도 없고 예전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전부 다 떠난 팀인데 우승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안 간다 가기 싫다 배기 싫다 이랬는데, 사실 기대를 많이 했죠. 넘칠님도 일하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정모 주최하시고, 또 이번 정모에는 램에 만드신 빠똥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아저씨가 있어서 지금의 레알 매니아가 있고 지금의 저가 있고, 이렇게 축구계에서 일하는 꿈꾸시는 푸티님도 계시고, 실제로 뭐 K리그 쪽에서 일하시는 백컴님도 계시고, 뭐 부모부지신님도 계시고, 그런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아저씨가 우승하니까 나를 꼭 껴안더라고. 이 아저씨가 안 오려고 그랬는데 또 그때가 되니까 또 이 아저씨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겠죠. 나도 많은 생각이 들고, 그래도 레알 매니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죠. 레알 마드리드도 이제 또 앞으로 두오데시마를 위해서 달리듯이, 레알 매니아에도 또 앞으로 두오데시마를 노리는 레알 마드리드를 위하여 또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코파, 유로, 올림픽 쉴 시간이 어딨어. 계속 또 볼거리가 진행되니까 다 함께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버스토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ónde estarás cuando sean 10 las copas y se haga vieja esta canción?